방금 보신 이 장면은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의 실제 장면입니다. 30km 밖에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핵실험이었죠. 트리니티 실험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수장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저는 이 오펜하이머를 무한도전으로 처음 알았어요. 당시 하하님이 가장 두껍고 있어 보이는 책을 골라 독후감을 썼는데 그게 오펜하이머 평전인 아메리카 프로메테우스였고 등장인물이 1000명도 넘는 것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영화를 더 재밌게 보려고 그 두껍고 있어 보이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듭니다.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과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4년 부유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난 오펜하이머. 태생적으로 병약하고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180cm 키에 몸무게가 60kg 미만이었죠. 아버지는 직물상으로 당시 기성복 대량 생산 덕분에 매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지만 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세심한 성격이었죠. 어머니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집착으로 과잉보호를 했습니다. 친구와 노는 것을 금지하고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발사를 집으로 불러서 이발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펜하이머에게 승마와 요트 등 액티브한 취미를 갖게 해주었죠. 오펜하이머는 어릴 적부터 그냥 천재입니다. 수학, 화학, 물리는 당연하고 인문학적 능력도 탁월했죠.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트 기타를 읽기 위해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으며 라틴어를 질문하면 그리스어로 대답이 가능하고 네덜란드어 2주 마스터, 스페인어는 3주 만에 마스터했죠. 12살 때 지질학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박물학 학회에서 강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서 이런 아들이? 이러면서 어딜 가나 항상 오펜하이머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펜하이머는 다소 독선적이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랐으나 이는 유태인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가진 것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라 라는 전인적 교육을 받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 과학자로서의 윤리의식, 책임 등과 같은 훗날 오펜하이머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평생을 뉴욕에서 살았던 오펜하이머는 방학 때 몇 달 뉴멕시코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광활한 대자연을 보며 내면의 만족과 안식을 얻죠. 그리고 유부녀와의 썸씽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인생에서 여자는 항상 등장합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면 뭐. 아무튼 내 평생의 사랑은 물리학과 뉴멕시코다 라고 할 정도로 이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훗날 원자폭탄 개발과 실험을 한 곳도 이 뉴멕시코죠. 천부적인 두뇌와 본인의 노력, 그리고 헌신적인 부모의 서포트로 어찌 보면 당연히 하버드에 진학합니다. 처음 전공은 화학이었으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물리학과로 전과하죠. 전과를 하고서도 수업이 잘 안 나가고 실험용 알코올을 먹고 취해 있거나 새벽까지 걸으며 물리 문제를 중얼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근데 또 최우등 숨나 쿰라우데를 받으며 3년 만에 졸업하죠. 미친 천재 오펜하이머. 졸업 후 당시 실험 물리학의 중심이었던 영국 캠브리지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항상 천재 소리를 들으며 어디 가서나 뭐든지 잘하던 오펜하이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손재주가 너무 없는 거였죠. 이론적인 개념 완벽해, 머리도 구상도 잘해. 근데 손이 안 좋아서 납땜도 못하고 전선 배열도 못하고 지도교수는 엄청나게 꼽을 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어릴 적부터 강강약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즉 자기보다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는 매우 친절합니다. 질문도 잘 받아주고 설명도 잘 해주고요. 근데 자기와 동급이거나 자신보다 학문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들이받습니다. 틱틱대고 비판도 많이 하고 반항적이었죠. 저 새끼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음에 안 드네? 없애버릴까? 사과에 청산가리를 묻혀서 교수에게 줍니다. 아니 이거 사람이잖아. 다행스럽게도 그 사과를 먹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오펜하이머의 부자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고 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며 간신히 실형은 면하지만 캠브리지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 본인도 영국에서의 생활과 실험 물리학에는 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실험 물리가 아닌 이론 물리로 방향을 바꾸어 독일 괴팅겐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특정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 부분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오펜하이머에게 이론 물리학은 매우 잘 맞았습니다. 이론 물리를 제대로 파고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마음껏 펼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럽에서는 양자역학을 비롯한 현대 물리학이 꿈틀거리던 온갖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 시기였습니다.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 고양이로 유명한 슈레딩거,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며 친분을 쌓아가고 오펜하이머의 지식과 이론의 깊이는 더해갑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글다리 과학자라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캘리포니아 공대와 UC 버클리의 공대 교수를 겸직하며 생활을 합니다. 강강약약답게 학생들을 존중하고 어려운 물리학을 매우 쉽게 설명해주고 잘생긴 외모와 패션 센스까지 더해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버클리에는 오피룩이 유행할 정도였죠. 학생들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일주일에 만나는 여자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도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수업도 해, 연구도 해, 여자들이랑 데이트도 해. 너무 불공평한데. 아무튼 워낙 똑똑하고 말을 잘했기에 동료 교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연구 아이템이 생기면 오펜하이머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제를 꿰뚫어 보고 상대에게 쉽게 설명하는 데 탁월했던 오펜하이머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이템의 개념과 아이디어의 결점, 오류 등을 이야기해주고 보완점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스펙트럼 양자론, 블랙홀 등의 개념도 오펜하이머의 작품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들어가 연구를 할 수 있게 여러 학문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근데 문만 열어놓고 다른 연구하느냐고 아이러니하게 그 해당 분야의 학문적 결과물은 오펜하이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다 노벨상인데 본인은 노벨상이 없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에 집중하느냐고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도 몇 달 뒤에나 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934년까지 정치나 시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이때 오펜하이머의 운명을 좌우할 진 테들록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진은 자기 스스로 붉은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열렬한 공산당원이었죠. 당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젊은 층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사상적 관심이 없었던 오펜하이머는 진과 연애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알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지만 공산당에 직접적으로 가입을 해서 당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을 통해 알게 된 공산주의자들과 친하게 지내며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단체에 기부도 하죠. 이 때문에 오펜하이머 말년에 메카시즘 열풍에 휩쓸려 공산주의자로 몰려 순환을 겪기도 하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공산주의에 관심을 보인 것은 맞으나 공산주의 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열애를 하던 진에게 청혼을 하고서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유부녀 키티를 만납니다. 유부녀인 것도 문제인데 키티의 남편이 오펜하이머의 친구였죠. 자기 친구 와이프와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키티는 남편과 이혼을 한 당일 바로 오펜하이머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해로를 합니다. 근데 키티랑 결혼하고 진이랑 또 종종 만나서 연애를 하죠. 뭐지? 그러던 1939년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을 하고 팽창주의와 군국주의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1939년에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핵 분열이 독일에서 오토안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펜하이머는 핵 분열이 전력 생산과 무기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계산을 해봅니다. 와, 이거 진짜 무기 가능하겠는데? 그리고는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의 양까지 바로 계산을 하죠. 독일이 이 핵분열을 이용해 폭탄을 만들어 전쟁에 사용할 것이다. 때문에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만들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라는 의식이 미국 학자들 사이에 퍼지고 아인슈타인의 서명까지 포함된 탄원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과학자들을 소집해 연구한 첫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가 대통령 직속으로 실시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